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뷰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안개 낀 시골 마을 세브니차에서 시작해 세계 권력의 심장부인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멜라니아 트럼프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금빛 가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치열하고도 추악한 생존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시골 소녀를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영부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인물이 걸어온 궤적을 따라가며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정보작전과 약탈의 시스템을 차가운 이성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제1부 세브니차의 야망, 탈출을 꿈꾼 소녀. 1970년 공산주의 체제하에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멜라니아 크나부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동차 외판원이었고 어머니는 아동복 패턴 제작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멜라니아는 어린 시절부터 그 좁고 답답한 시골 마을을 벗어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외모를 이용해 세상을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16살의 나이에 사진작가 스탄의 예르코에게 발탁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야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류블리아나 대학 중퇴 후 밀라노와 파리를 거치며 그녀가 마주한 모델계의 현실은 우아한 런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포식자들의 사냥터였습니다. 유럽에서의 평범한 모델 생활의 한계를 느낀 멜라니아에게 운명적인 제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탈리아계 모델 에이전트 파울로 잔폴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잔폴리는 멜라니아를 뉴욕으로 데려오며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제2부 뉴욕 입성, 아인슈타인 비자의 수수께끼. 1996년 멜라니아는 뉴욕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대한 의문에 직면합니다. 당시 그녀가 취득한 비자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만 부여되는 이른바 아인슈타인 비자였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에게나 주어지는 이 비자가 유럽에서도 무명에 가까웠던 모델 멜라니아에게 어떻게 발급될 수 있었을까요? 최근 터져나온 폭로들은 이 비자의 배후에 단순한 에이전트 이상의 거대한 힘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파울로 잔폴리는 단순한 모델 에이전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 모델 에이전시 인수를 논의할 만큼 긴밀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또한 뉴욕의 권력층과 모델들을 연결하는 은밀한 통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이 포식적 시스템에 의해 선택되어 뉴욕으로 배달된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뉴욕 생활은 화려한 사격의 진출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고 배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3부 롤리타 익스프레스, 기만된 첫 만남. 멜라니아는 자서전에서 남편 도널드 트럼프와의 만남을 1998년 뉴욕 키캣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서의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운명적 서사는 앱스타인의 증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울프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생전에 도널드와 멜라니아의 첫 번째 친밀한 만남은 나의 전용기인 롤리타 익스프레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수차례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앱스타인은 멜라니아가 트럼프를 만나기 1년 전부터 이미 자신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뉴욕 모델계를 장악하고 있던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 그리고 잔폴리는 젊은 모델들을 이용해 정재계 인사들을 포섭하는 거대한 허니트랩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멜라니아는 그 그물망 안에서 앱스타인의 손을 거쳐 트럼프에게 전달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된 타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러브스토리는 사실상 정보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4부 사악한 임무, 내부자의 서늘한 폭로. 최근 20년 지기 친구 아만다 운가로의 등장은 멜라니아가 쌓아온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운가로는 멜라니아와 함께 모델 시절을 보냈으며 잔폴리의 연인으로서 백악관의 모든 비밀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권력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면서 침묵의 계약은 깨졌습니다. 운가로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멜라니아가 자신을 아이들과 관련된 사악한 임무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어린 소녀 모델들을 포섭해 미국으로 데려오는 공급책 역할을 요구했다는 폭로. 이것은 멜라니아가 앱스타인 시스템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매니저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는 양심이 있었기에 거부했지만 너는 어떠했느냐는 운가로의 질문은 멜라니아의 과거가 단순히 가난한 시골 소녀의 성공담이 아님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밟고 올라선 추악한 약탈의 기록이었습니다. 제5부 모사드의 그림자, 거대한 정보작전의 부품.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길레인 맥스웰의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이스라엘의 핵심 정보 자산이었습니다. 앱스타인과 맥스웰은 그의 뒤를 이어 미국의 고위직 인사들을 성적으로 협박해 통제하는 컴프로마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이 작전의 현장에 늘 존재했습니다.
2002년 그녀가 맥스웰에게 보낸 사랑을 담아라는 이메일은 그녀가 이 정보 네트워크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긴밀한 소통자였음을 증명합니다. 앱스타인이 저택과 섬 곳곳에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 권력자들을 구원자로 위장해 지배하는 방식. 멜라니아는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우아한 가면을 쓰고 트럼프라는 거물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육부 생존을 위한 비명, 무너지는 금빛 성벽.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마이너스 12포인트로 추락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CNN 인터뷰를 예고한 상황에서 멜라니아가 선택한 것은 독자 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피해자들을 위한 의회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하여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트럼프의 아내로서의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정치적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청문회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일가와 앱스타인의 어두운 커넥션을 공식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여자의 마지막 발악인 셈입니다. 인사이트 뷰의 결론. 멜라니아 트럼프의 삶은 세브니차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영혼을 판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만다 운가로가 던진 너는 나를 그곳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경고는 영부인의 우아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24년 전의 이메일, 롤리타 익스프레스의 비행 일지, 그리고 내부자들의 차가운 증언들은 이제 백악관의 금빛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진실의 심판대 앞에서 멜라니아 트럼프는 과연 어떤 마지막 얼굴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범죄의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 나락의 끝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 스스로가 이 거대한 정보 작전의 가장 화려한 증거가 될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운가로가 예고한 월요일 CNN 인터뷰의 파괴적인 내용을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팩트의 독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인사이트 뷰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